(5월) 2주차 일요 방송입니다. 자, 토요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어요. 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뜻해졌습니다. 경마공원에 이제 놀러 나오시는 분들도 아주 많을 거예요. 네, 이 경마 팬분들도 나오시지만 가족 단위, 연인 단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라고 네. 저도 봤습니다. 네. 이 경마장 놀러 나와가지고 돈 잃으면 기분 안 좋죠. 소액 배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소액도 잃으면 기분 안 좋아요.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소액으로 좀 즐기는, 좀 어디 가도 한 10만 원은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잃어도 이제 크게 하더라도 작게 하더라도 잃으면 기분 안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네, 그렇죠. 예, 그런 만큼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일주일 내내 또 말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정일 위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월, 화 외출도 안 해요. 집에서 복귀만 계속 돌려보면서 공부하고 또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정보 얻고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중에 이제 계속 조교를 보고 조교 좋은 말들 이제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내내 말과 싸우고 생활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제 팬 여러분들께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일요경마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메모지 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5월 10일) 일요 일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1000m 모두 12의 마필이 출전하는 첫 경주. 자, 어떤 마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네페르티티라는 마필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뷔 4전을 치르고 있고 이제 데뷔 5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근데 이찬호 기수가 기승하면 말이 잘 뛰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자, 이유는 그거 같아요. 마필을 편안하게 놔주는 방법을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자, 같은 기수의 입장으로서 이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임기현 기수하고 이찬호 기수하고 기승술이 상당히 비슷해요. 자, 뭐냐 하면 등자가 상당히 짧습니다. 자, 이찬호 기수도 그렇고 임기현 기수도 그렇고 기수치고는 아주 큰 편은 하지만 아주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등자가 짧다는 거는 그만큼 기자가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자가 안정되어 있으면 마필이 편하게 뜁니다. 이게 바로 마필을 편하게 뛸 수 있게 하는 기수의 최적의 조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찬호 기수가 조교를 했을 때 편안하게 뛰는 네페르티티의 경주 때에 또한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토요 방송을 통해서도 이 등자와 안장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네네. 자, 오늘은 이제 등자를 짧게 한다, 길게 한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네. 예. 이 등자를 짧게 받는다는 것은요, 기수가 이 발을 이제 내리는 그런 발받침이죠. 네, 그렇죠. 그 발받침을 최대한 위로 올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말에게 하중이 좀 덜 가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이 부담을 덜 느낀다는 겁니다. 대신에 기수는 위험하죠. 위험하죠. 중심 잡기도 힘들고. 그렇죠. 네. 원정일 위원은 기수 시절에 등자를 좀 짧게 바른 편이었습니까? 길게 바른 편이었습니까? 저는 일단은 추위배 각지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등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코 내지 두 코 정도? 좀 길게. 깊게. 센치로 따지자면은 한 2cm 정도는 좀 길게 밟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등자를 이제 길게 밟고 짧게 밟고 또 이제 장단점이 있죠. 네, 장단점이 그렇죠. 예. 아무래도 길게 받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몰아줄 수 있고 힘있게 그렇죠. 몰아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 길게 밟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등자를 깊숙이 밑에까지 내린다 보니까 엉덩이가 거의 말 잔등에 닿을 정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조교 볼 때도요, 그런 점을 이제 저는 관찰을 해요. 네네. 병합 조교를 하는데 한 명은 등자를 길게 밟고 있어요. 말한테 부담이 많이 가죠. 부담 많이 한 명은 짧게 밟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관리원이나 조교본은 좀 길게 밟고 기수들은 좀 짧게 밟는데요. 자, 그렇게 하고 병합을 하면 어떤 말이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짧게 밟고 있는 쪽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길게 밟고 있는 쪽은 말이 좀 하중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도 새벽 조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참고를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놓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팬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네네.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거기까지 하고요. 자, 일단은 뭐 저는 이번 경주 추천을 드린 마필이 3번 달항아리라는 마필입니다. 김동철 기수가 꽃비를 잡고 있는데요. 자, 달항아리라는 마필도 꾸준하게 그름이 늘고 있는데 확 늘지는 않아요. 이게 49조 스타일입니다. 구조 스타일이에요. 구조는 최근에 좀 강도를 올렸습니다. 49조는 정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교하는 게 아주 비슷합니다. 마필의 어떤 능력을 늘려가는데 전혀 서두르질 않아요. 아주 가볍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밟아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모처럼 이번에 달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강도를 좀 올렸습니다. 지난번까지와는 좀 다르게 병합훈련까지 강도 높게 실시하면서 달항아리의 훈련 강도 올렸다는 것, 이거는 마필이 어느 정도 힘이 찼다라고 마방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변화가 왔습니다. 훈련 패턴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달항아리 전력 변화를 보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1호 이경주입니다. 자, 국내산 육군 1200m 모두 11두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또 한우리가 오전장에 시청자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승부수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한번 먹고 들어가야죠. 자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승부처. 일단은 뭐 기대감이 높은 마필들이 많이 출전했는데요. 자,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이 이제 9번 선스톰이라는 마필인데 데뷔전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주행검사도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고질적인 좀 늦발 악벽이 있는 마필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또 새벽 훈련을 지켜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발주 연습하는 게 딱 관찰이 걸렸어요. 발주 연습하는 게 걸렸는데 게이트 이탈 속도가 양호합니다. 그 정도 게이트 이탈 속도면요, 이건 전혀 늦발이라고 할 수 없어요. 빨리 붙어줄 수 있습니다. 좀 밀어버린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마필 선스톰이라는 마필이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원정일 위원, 네네. 기수 때 이렇게 데뷔전이나 이전째 늦발하던 마필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훈련 때의 마필의 변화, 네. 그리고 경주를 한 번 뛴 마필, 그리고 데뷔 이전째에 치르는 마필은 확 바뀌어요. 이 확 바뀌는 게 물고 가는 느낌도 벌써 틀려지고요. 마필의 재갈도 틀려지고, 마필의 이탈 속도, 그리고 마필이 좀 끌고 갑니다. 경주를 한번 치르고 나면 마필이 좀 끌고 가요. 그러면서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를 평가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선스톰은 제가 이 마필을 목장을 다니면서 12월달 주행검사 당시, 그리고 3월달 데뷔전 당시까지 제가 평일 텍스트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분명히 선스톰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터질 걸음이 확실히 더 많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9번 선스톰을 이번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공략의 중심에 넣을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뭐 이 발주뿐만 아니라 담양 젠틀맨이라는 상위군하고 이제 병합을 하는데 잘 따라갔습니다. 물론 밀리죠. 군 차이가 몇 개입니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근성을 발휘하면서 잘 따라갔어요. 그리고 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19조 두 마필이 병합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오더니 축에 가가지고 그걸 외곽으로 타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스톰의 어떤 탄력, 발주 연습 모든 면에서 훈련의 성과가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선스톰하고 붙여가지고요, 딱 한 방으로 제대로 한번 조져볼 수 있는 마필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강주 준비인 승부처, 한누리의 준비인 승부처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요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1300m 모두 12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자리를 잡았네요. 9번 캐세드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순발력이 이제 완전히 이제 조금 확정적으로 좀 빨리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 경주에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었죠. 마필이 실전을 거듭하면서 발주 이탈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구력까지 보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9번 캐세드 외곽으로는 조금 밀렸지만은 또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마필이 힘이 차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만큼 9번 캐세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캐세드를 권해 주셨습니다.
자, 저는 뭐 인기를 모을 마필입니다. 역시 뭐 이번 경주 인기를 모을 6번 로드힐이라는 마필. 문세영 기수가 1호 경마에서 아마 몰아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는데요. 뭐 순발력도 괜찮고 끈기도 있는 마필입니다. 소속조에 보자르라는 마필하고 이제 강도 높은 병합을 했는데 보자르가 워낙 스피드가 뛰어난 마필이기 때문에 밀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드힐 또한 뚝심을 발휘하면서 길게 가는 모습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마 선행은 이 캐세드가 나설 것 같습니다. 이 로드 1의 위치는 초반 한 2, 3위권 또는 3, 4위권 정도가 될 거예요. 승부는 바로 4코너 돌고 나서 직선줄에서 나오는 문세영 기수의 채찍발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로드 힐 추천을 드립니다. 네. 1호 4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1200m 모두 11두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번 경우는 또 제가 문세영 기수의 톱 캐피탈을 추천드리게 됐네요. 네, 아주 뭐 몰아치기네요. 네. 직전 경주 사실상 유메라 기수가 낙마를 하면서 글쎄요 좀 많이 당했어요. 유메라 기수가 낙마를 하면서 좀 감아서 돌아 나오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냥 저 말은 이제 끝났구나. 완전히 안 보였으니까. 완전히 화면상에서. 그냥 완전히 사라졌다가 결승점을 통과하는데 쑥 나타나더라고요. 네. 자, 느츠입입니다. 페인의 요인. 어쩔 수 없이 기수가 낭만 기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곽으로 돌았고 그만큼 힘이 남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거리는 줄었지만 문세영 기수가 조금만 더 앞에다 붙여놓는다라고 한다면 직전 경주에 남았던 힘을 라스트에 다시 한번 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6번 톱 캐피털 직전 경주 일단 방해를 받으면서 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추천을 해주셨고요. 자, 저는 10번 오피데이를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김혜성 기수 요즘 상종가예요. 새벽 훈련 시에도 상당히 열심히 훈련에 이제 참여하면서 최근에 이제 뭐 열애 중이지 않습니까? 이 서성훈 기수 일본 게이트에 있는 이 서성훈 기수하고 김혜성 기수가요 같은 경주에 참 자주 나와요. 두 기수가 이제 말을 많이 타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네. 상당히 같이 뛰는 경주가 많아요. 그럴 때 김혜성 기수가 탔던 말을 또 서승훈 기수가 네네 그런 경우도 많고요. 있고요. 네. 예. 헷갈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헷갈립니다. 네. 얘들이 또 이번에 또 무슨 또 작전을 할까 헷갈리는데 어쨌든 훈련의 성과만 놓고 따져볼 때 그리핀보다는 오피데이였던 상태가 좀 더 좋았고요. 강한 스포는 아닙니다. 그러나 강구보 위주로 좀 힘을 비축하면서 뛰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자, 그렇게 힘을 훈련 과정에서 좀 비축해 놓은 말들은요 실전에서 더 뛰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훈련 패턴이 오히려 최근에 오피데이가 3착 온 것을 좀 만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훈련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자, 10번 오피데이 김혜성 기수와의 호흡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1호 부산 1경주입니다. 자, 1호 부산 메인입니다. 지난주 1호 부산 난리가 났었죠. 첫 경주부터 뭐 인디언 파크의 빗가람 이게 복성식만 13배 쌍성식 18배가 나왔습니다. 요걸 한우리가 1경주부터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2경주 적중 그리고 3경주가 메인이었습니다. 메인 경주 남도 트래킹 스텔라 챔프 9번 2번 이걸 원틀로 한우리가 잡아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착으로 왔던 챔피언드림까지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요걸 뭐 복성식 3복성식까지 복성식만 12배가 나왔어요. 3복은 29배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적중으로 끌어냈고 이것뿐만 아니라 1, 2, 3, 4, 5경주까지 퍼펙트하게 적중을 잡아들였습니다. 부산 1호 경마는 싹쓸이 해드렸어요. 마지막 6경주에서 바세바 파크까지 잡아들였습니다. 주력으로 때렸어요. 바세바 파크를. 4번 켈란이라는 마필을 제가 못 보면서 적중과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1호 부산 전경주 적중이 아쉽게 날아가긴 했습니다만 바세바 파크를 주력으로 때려드리는 사이즈 바로 이게 한우리의 부산 경마 사이즈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주도 1경주부터 승부 때리고 들어갑니다. 바로 1경주가 부산 메인입니다. 1경주를 보면 1번 바다영웅, 2번 클린 공주, 5번 승리 아이콘, 8번 지봉스타, 9번 그린 나래까지 다수의 마필들이 준비가 된 레이스예요. 발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꼬리를 내린 마필이 한두 일단 지워드리겠습니다. 이 마필 현장에서 삭제해드립니다. 인기마예요. 인기마인데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워드리고 이 네 마필 가운데 지난번에 그름을 아낀 마필이 있어요. 사연이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는 마필, 그름 아낀 마필. 정확하게 그름 아낀 마필이에요. 그 마필을 이번 경주 공략에 중심에 놓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 부산 1경주 부산 메인입니다. 부산 메인이고요. 자, 부산 준메인은 4경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4경주가 부산 준메인인데 1경주 제대로 때려먹고 지난주처럼 싹쓸이 적중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호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혹은 1300m 모두 11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원정일 위원회 1호 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여기서 강하게 한번 힘을 실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출사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1300m고요. 국내산 5등급. 자, 모두 11마리가 출전 두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뭐 비셀리온이라는 마필, 데뷔전 1300에 우승을 거머쥔 마필이죠. 사실상 이 예상을 하면서 사실상 기수 때는 잘 몰랐어요. 데뷔전에 1300m 되겠어? 의심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인기 1위권까지 팔렸었고 이 마필도 역시 저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평일, 주중, 텍스트 주인공이죠. 뭐 비셀리온. 자, 이때 당시에 뭐 선봉 영웅하고 뭐 주력으로 적중을 해드렸던 그런 경주였는데, 자, 이번 경주도 저 원정일은 비셀리온은 온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후차권이 문제예요. 자, 벨리스타라는 마필 직전 경주에 상당히 지금 좋은 호기록으로 라스트 걸음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인데, 사실상 정정희 기수가 좀 미스를 했죠. 내측을 뚫면서 길이 막히는 그런 아쉬운 모습인데, 자, 분명히 하만식 기수가 직전 경주 같은 실수는 없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 6번 한방이냐? 자, 한 방을 때려 놓고요. 자, 이번 경주 원정일이 노리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한 마리 있고요. 자, 바깥쪽에 한 마리입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분명히 이번 경주에 자, 5번 6번의 막권을 깬다라고 한다면 원정일의 승부 마필 2두가 될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5번 6번 인정을 하는 가운데에 승식의 활용과 여러분의 중배당적인 메리트까지 이번 경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오경주. 자, 비세리온과 벨리스타를 깰 수 있는 승부마가 지금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만큼 한번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일 위원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준메인 승부처 오경주입니다. 1호 6경주입니다. 자, 1호 메인 승부처입니다. 1호 메인 승부처. 지난주 1호 경마 승부처에서 아주 뭐 난리가 났었죠. 1경주부터 제대로 제가 때려드리면서 준메인 적중하고 들어가면서 1호 승부처 모두 6개 승부처 가운데 4경주를 적중을 했습니다. 자, 승부 6경주 가운데 4경주 적중은 이거는 상당히 좋은 적중 아니겠습니까? 승부 6개를 때렸는데 승부 4개를 적중했다. 그것도 대부분 원틀 적중이에요. 대부분 원툴로 다 때려드리면서 1호 경마는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번 주 1호 경마도 역시 좋은 분위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 경주 지난번에 입상했던 마필이 3번 대돌풍과 그리고 8번 일진화랑 두 마필이 있습니다. 두 마필 가운데 3번 대돌풍은 인정하겠습니다. 8번 일진화랑은 제 관리 마방의 마필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잡아드릴 수 있는 14조 마방의 마필입니다. 이 일진화랑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정확한 내용 파악해가지고 팬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겠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간다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 마필 뒤로 돌릴 거예요. 이 마필 뒤로 돌립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노려왔던 A급 관리마가 드디어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벽 훈련을 통해서 아주 인상적인 탄력, 뒤가 제대로 들어가고요. 마필이 끌고 나가는 힘이 아주 좋아요. 재간을 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 만큼 힘이 찰 대로 찼고 준비가 될 대로 된 거예요. 이제는 승부입니다. 새벽 훈련 시 모습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끌려서라도 와요. 그 정도로 지금 컨디션 좋습니다. 자, 일단 내용 확인,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마방의 내용입니다. 마방의 마필이에요. 이 마필 마방도 제가 일단 인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번 6경주는 하늘 위에 소나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이 가능한 조교호수마 A급 관리마를 자, 이번 경주 노리고 들어가면서 6경주 1호 메인으로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임팩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호 7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1800m 8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편성이 참 많네요. 네, 7두, 8두. 5주 경마다 보니까 말이 또 국내산 1군 경주는 또 한 경주가 또 깨지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예, 출전 두수가 다 안 나오면서. 자, 이번 경주는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담양 젠틀맨 3번마 담양 젠틀맨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 의외로 선입권까지 가면서 라스트에 좀 무너지는 모습인데, 자, 마필의 각질이 선행에서 추입으로 바뀔 때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만 추입마가 선입을 갔을 때는 상당히 좀 유리하거든요. 네. 근데 무너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단점이 드러난 거예요. 자, 1800m고요. 직전 경주
1400m에서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최원준 기수가 무조건 참아줘야 됩니다. 꼭 참고. 예, 야 이번 경주 8마리 출전입니다. 분명히 투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공간적인 여유가 많다라는 판단. 자, 최원준 기수가 입상을 해봤고 우승까지 거머졌던 마필. 호흡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최원준 기수의 담양 젠틀맨. 최원준 기수라면은 저는 100% 참고 갈 것 같아요. 이 최원준 기수는 선행마 가지고도 참더라고요. 어떨 때는 화가 나요. 네. 말 타는 거 보면. 네, 맞습니다. 선행마 가지고 참고 타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앞에 가야 되는 말 가지고. 네. 뭐 추임마는 당연히 참고 타겠죠. 자, 담양 젠틀맨 한번 선정 기대해 보겠고요. 네. 자, 저는 이번 퀸 크리켓입니다. 이번 경주 뭐 단독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선행을 하지 못했음에도 보여준 선입근에서 어떤 끈기, 그 부분에 저는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주거리가 1400에서 1800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이 퀸 크리켓이 무난한 선행이 예상되고요. 빠른 마필이 단 한두도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그야말로 퀸 크리켓이 놀면서 선행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새벽 훈련을 통해서 마필의 상태 짱짱하고 좋거든요.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 퀸 크리켓은 선행으로 한 바퀴 돈다. 이번 경주 결승선을 가장 먼저 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5월 10일 일요경마 8경주입니다. 자, 일요경마 최대 메인급 승부처 8경주 1400m고요. 혼합 3등급. 자, 모두 10마리가 출전 두수 채우고 있네요. 자, 이번 경주는 토요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배당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적중을 쫓아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후반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8경주면은 거의 후반부예요. 여기에서 적중을 하면은 이기는 것이고 여기에서 비적중을 하면은 원정일 졌습니다. 자, 인정을 깨끗하게 하고 마무리 하이라이트 승부경주 11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의 적중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 2방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배당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적중을 쫓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적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원정일이 그만큼 적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인급 승부처 이번 경주 적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땀 흘리고 피 흘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 9경주입니다. 자, 2등급 1200m 모두 11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2등급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네. 핸디캡 경주고요. 상당히 빠른 마필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인데요. 네, 그렇죠.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외곽으로 밀려 있기는 한데 외곽으로 밀려서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11번마 천년직인데 휴양 공백이 조금 있습니다만 분명히 직전 경주에는 김옥성 기수가 물론 빠른 마필들이 많아서 참고 탄 것이겠지만은 저는 고의적으로 조금 초반에 힘을 아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고의적이던 일부러던 뭐 어찌되었건 선행을 가던 선입을 가던 전개가 전 나온다고 봐요. 자, 뭐냐 하면 이 11마리라는 마필 자체들이 1열 횡대로 쭉 가다가 천년지기는 넘어서든지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유는 직전 경주의 모래를 맞춰 봤고요. 자, 거기에 상당히 적응이 빨랐다는 판단입니다. 마필의 변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입증이 됐다는, 모래에 대한 거에 검증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앞선을 가던 뒷선을 가던 모래 검증이 끝난 마필이죠. 자, 11번마 천년지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천년지기를 권해주셨고요. 자, 저는 일단 먼저 4번 와일드 미스터리라는 마필을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이에요. 승문전입니다만 단독 선행으로 직전 경주 해당 거리를 1분 13초대에 주파를 했습니다. 이건 그냥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기록은 아니거든요. 엄청난 이 기록이죠. 경마가 기록 경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순위 싸움입니다. 순위 경주예요. 하지만 기록이라는 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록적이란 측면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1분 13초 2는 너무나도 좋은 기록이고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 3.5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단독 선행 가면은 이 정도 기록은 또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더 당길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당길 수도. 그렇죠. 훈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일드 미스터리가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색은 없는데, 자, 이제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박으론 기수가요, 한계 중량이 52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53 내지는 54입니다. 53도 잘 안 타요. 이 52를 타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체중을 더 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다행인 것은 이게 이제 토요일 중반부나 뭐 토요일 초반이 아니라 일요일 후반부라는 점이에요. 기승하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체중이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토요일 날 계속 이제 타고 일요일 오전까지, 오전 중반까지 계속 타면 이 말 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 경주 타면은 저는 이제 땀이 많은 편이라서 500g씩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토요일 계속 타고 일요일까지 이렇게 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체중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억지로 안 빼도. 일단은 식단 조절은 기본적으로 해야 그렇죠. 되지만 말을 타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소모가 되고 또 칼로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은 됩니다. 어쨌든 본인의 한계 중량보다 이렇게 낮춰서 탄다는 것은 욕심이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급전, 승군전이라 하더라도 일단 뭐 와일드 미스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게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복병권으로 제가 이번 경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이제 두 마필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무엘 기수. 저는 이 사무엘 기수가 첫 입상할 때까지는 그냥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던 기수인데, 오랜만에 그야말로 이 피니시 볼로라는 좀 좋은 마필을 탔어요. 아마 사무엘 기수도 조교해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스피드가 잘 나오는 마필들 조교를 그동안 안 해봤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제 타보니까 어이 왜 이렇게 잘 나가 이렇게 싶을 거예요. 그 정도로 훈련 과정에서 이 피니시 볼로는 일단 스피드는 잘 나와주는 모습이고, 또 1번 게이트 1200 단거리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기수로서는 모처럼 한번 욕심을 내볼 만한 그러한 여건을 맞이했고요. 자, 부산에서 올라온 이 롱 스피드라는 마필이 이 부산에서 상당한 스피드를 자랑하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요 마필이 컨디션이 괜찮아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만큼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 가운데 처음으로 이 마필이 아마 사고를 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자, 5월 10일 일요일 부산 교차 6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최대 메인급 승부처 부산 6경주입니다. 자, 1200m고요. 혼합 1등급 편성이고요. 자, 모두 11마리가 출전 조수 채우고 있네요. 자, 이번 경주 벌마의 꿈이라는 마필, 그리고 3번 막 카우보이 선, 그리고 안쪽에 슈퍼 강자, 뭐 메가톤까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는데, 자, 이번 경주가 상당히 빠릅니다. 자, 누가 뭐라고 해도 벌마의 꿈은 60km 달고 선행 출하이고요. 슈퍼 강자는 도주성의 마필입니다. 자, 분명히 전개가 엉킨다. 분명히 레이스가 상당히 빠르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 따라가면서 힘을 쓸 수 있는 마필. 이렇게 빠른 레이스의 전개가 적응이 되어 있는 마필이 축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번 경주의 축은 벌마의 꿈이 아닙니다. 자, 원정일이 노리고 있는 축마. 가장 빠른 레이스에 적응이 되어 있는 마필. 자, 직전 경주에 원정일 팬분들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확실한 적중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 메인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호 10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9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네, 8번마 남산축제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필이 이제 휴양을 갔다 와서 체중이 점점 불고 있어요. 이 410kg대 나가는 마필이 자, 직전 경주에 이제 425kg대. 자, 이번 경주에 체중이 조금 더 불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강하게 보고 싶은데요. 마필 자체가 선입형 추입, 중위권 추입형 마필이다 보니까 장거리로 갈수록 더 뛸 것 같은데 체중이 적게 나가다 보니까 뛸 듯 하면서 못 뛰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거리 추입 마냥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1400m가 최적적 거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8번마 남산축제의 최적의 1400m의 경주 조건이라고 한다면 한번 노림수 두겠습니다. 네, 8번 남산축제를 권해주셨고요. 자, 저는 이번 경주 추천 마필을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요 5번마 블루드리머에 기승하는 이 페로비치라는 기수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이 페로비치가 이제 세르비아 계열, 네. 동유럽 계열 그쪽 출신인데 유럽의 여러 나라 각국에서 이제 기수 활동을 했습니다.
나름 이제 최근 3년간 기록이요. 한 800승 정도가 돼요. 800승. 이거 상당한 기록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 3년 800승이고 복승률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수준급 기수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뭐 사무엘 기수하고는 비교가 좀 안 됩니다. 솔직히 뭐 사무엘 기수한테 조교사들이 좀 좋은 말도 안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무엘 기수 자체가 자세가 좀 높고 이 페로비치 기수가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요 자세가 상당히 예뻐요. 일단 사무엘 기수하고 자세부터 틀립니다. 낮게 깔리면서 예뻐요. 사무엘 기수는 약간 붕 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페로비치 기수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활약상은 좀 보여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문세영의 진명불패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진명불패가 훈련 과정에서 보여준 스피드 탄력이 상당히 매서웠어요. 특히 병합훈련을 통해서 근성이라든지 결정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을 한번 주겠습니다. 이번 경주 선두권이 난타전입니다. 분명히 뭐 마볼트, 진격의 여왕 뭐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에서 난타전을 펼칠 거예요. 하지만 진명불패가 곱게 따라가든지 선두권을 장악해버리든지 어떤 전개가 나오더라도 훈련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내산 3군 1400m 모두 11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마지막 경주 어떤 마필 재밌게 보십니까? 김옥성 기수가 이번 경주 전에 저는 500승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상 좀 500승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감동시대입니다. 6번마 감동시대. 직전 경주에 김옥성 기수가 선행 출하를 잘 가지 않았던 그런 기수인데 지난번에 완전히 그냥 무빙으로 이제 선행을 이제 감아 돌아서 이제 넘어가고 채찍을 놓쳤어요. 채찍을 때리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보였는데 가끔 이제 날씨가 더워지다 보면 말들의 이제 땀이 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손이 좀 미끄럽습니다. 그러다 이제 채찍을 많이 놓치는 사례가 좀 많이 났는데 그날 주라가 또 다습주라였거든요. 자, 모래와 이 땀이 뒤범벅이 되면서 채찍을 놓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자, 이번 경주 또 감량의 이점도 있고요. 김옥성 기수가 만일 지금까지 500승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번 경주에 한번 500승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동시대. 이 원정일 위원도 기수 시절에 이제 9수를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99승 때 조금 겪었던 것 같아요. 99승 때? 네. 그 어떻게 극복했어요? 말이 알아서 데려다 주더라고요. 이게 결론은 좋은 말. 의식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한 2주 정도를 제가 이제 2착만 네. 딜이 되고 이제 3착 딜이 되고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오조마필이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편안하게 탔어요. 완전히 포화주로에 완전 물바닥이었는데 선행으로 한 바퀴. 아니요, 추입으로 한 바퀴였어요. 추입으로 한 네. 바퀴. 예. 그냥 편안하게 탔어요. 추임말을 또 워낙에 또 좋아하다 보니까 네. 편안하게 이렇게 탔는데 알아서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우연치 않게 또 우승을 하면서 좀 백승을 했던. 이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좀 기수들 중에서도 이제 살짝 좀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이제 나올 수 있나요? 사실상 지난주 마지막 경주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도와준 것 같아요. 선행을 가면서 끝내는 이제 버티지를 못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요. 네. 김창식 마주가 문세영 기수한테 이거 김옥성 기수 500승을 위해서 좀 양보 한번 해주라 네네. 해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말이. 그래서 김옥성 기수가 선행을 하니까 딱 문세영 기수가 옆에서 브릿지를 걸어준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들 못 넘어가게. 네네. 그 정도까지 지금 해줬는데도 눈치 없는 화만식 기수가 또 때려가지고 또 뺏어버린 거죠. 쌍승식을 못 네. 먹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어쨌든 뭐 누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이제 또 그럼요. 경마에 네,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김옥성 기수의 500승 이번 주는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예, 감동시대 추천해 주셨고요. 자, 저는 10번 통일의 함성을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방춘식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주로에서 이제 방춘식 기수를 봐서 저도 이제 기분이 좋았고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전 이 마필은 제 승부마였어요. 뉴화이트 삭스의 이 통일의 함성, 그리고 통일의 함성을 놓고 두 방을 가져갔죠. 선봉과 뉴화이트 삭스를 다 가져갔는데 아쉽게 3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뭐 최선을 다한 결과였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고요. 워낙 두 마필이 강했다라는 판단이고, 자, 이번 경주 편성을 딱 보니까요, 뉴화이트 삭스급이나 선봉급이 없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함성으로서는 직전만큼만 뛰면은 아주 재밌는 결과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11경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 1호 11경주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두 번째 2주차 경마 주간 저희가 이제 금, 토, 일 방송을 다 마쳤습니다. 첫 주 방송보다는 아마 둘째 주 방송이 조금 더 편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좀, 네. 예, 네. 아무래도 좀 네. 진행도 좀 매끄러웠을 테고요. 아직까지는 좀 버벅대는 게 있네요. 자, 어쨌든 뭐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주차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원정일 위원의 각오 한 말씀 듣고 이번 주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님 이번 주 각오 한마디 아주 힘있게 해주시죠. 네. 자, 이제 뭐 새롭게 부산 방송도 시작을 했고요. 또 파트너도 또 바뀌어서 또 우리 한우리 위원님과 또 한번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원정일 자체가 이제 데뷔한 지 아직 뭐 1년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사랑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만큼 더 좋은 보답으로, 더 좋은 마번으로, 후회 없는 마번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원정일 위원의 어떤 다부진 각오였습니다. 뭐 본인은 지금 뭐 예상과 대비한 지 한 1년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다 그러는데 뭐 옆에서 보기에는 이 기수 시절의 어떤 그러한 승부 감각이 지금 예상을 하면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1년 정도에 지금 이 정도 자리 잡는 것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자리 잡는 거다. 뭐 예상과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런 만큼 팬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주 현장에서 좋은 성적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